이제 보면 아직 생각만큼 이제 이게 우리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그 광고만큼은 이제 크지는 아직 않습니다. 같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적어도요 이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이제 오늘도 생각하면 이 상황이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어디까지 떨어질까?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요날 그죠? 2월 3일, 2월 2일, 2월 2일이지, 2월 2일 이후에서, 지금 싹 다 개안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게 전쟁이고, 침공 말고 그냥 말은 평화 유지군이고요. 진입이란 말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침공이죠, 침공. 엄밀히 따지면 침공입니다, 지금. 근데 이때 이 사람들 고상한 말들 쓰니까, 그죠? 진입이라니까, 진입. 아니, 외국 군대가 남은 나라에 들어가면 침공이지, 진입이 뭡니까? 막말로, 그죠? 진짜, 이게 웃긴 거 아닙니까? 그죠? 말장난이죠? 내가 이거 진입이라 했을 때, 희한하다, 이랬 했잖아요. 그죠? 이게 참 고상한 말 쓴다. 이 푸틴이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고도의 전술이라 그랬어요. 고도의 전술. 그죠? 이 진입이 뭐냐, 여기가. 군대를 가지고, 죽어는 평화 유지군이라지만, 악당들이, 오랑캐가 남의 땅에 무기 들고 들어가는데, 이게 침입이지, 침공이 뭐냐, 이거지, 그거를. 그죠? 일본 놈이 우리나라 조선을 침탈할 때, 이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 이거지, 똑같아. 뭐가 틀립니까, 도대체. 그죠? 그런 생각이죠. 근데 저는요, 이게 지금 진입을 했던 침공이든 간에요, 하면, 요 당시 이제 올렸던 사항 있잖아요, 요때. 1월 22일 날 반등을 줬는데, 요때. 요 날이죠, 요 날. 적어도 요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냐, 이거지, 요 밑으로. 그렇지 않아. 그죠? 그래서 조정, 이제 떨어져서, 만약에 침공을 하면 실질적인 침공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 떨어져야지. 다.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비트가 미끄러져 내려온 일봉상. 실제는 요 놈입니다. 원래는 요게 원 일봉상인데, 내려온 놈 요거 타고 내려왔대요. 근데, 반등은 여기죠. 여기가 반등인데요. 1월 20일 요날, 요때. 그러면, 미끄러진 여기서 반등 올린 구간을 지금 개안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실제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금리나, 그죠? 연준에서 충분히 말장난해도 이 정도 내려오잖아요. 훨씬 많이 내려왔잖아, 이런 때. 그러면 사람이 죽고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러는데 전쟁 발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것밖에 안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은 하죠, 제가. 여기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져야지, 떨어져도. 적어도 1월 24일 요날 1월 22일 요때보다는 내려와야지. 이런 생각 하거든. 요 금액 얼마냐? 4,260만원 때렸잖아요. 4,262만 9천원. 1월 22일에 최저가가. 요때가 1월 22일이
4,262만 9천원. 짠, 어때? 그러면 이 정도는 떨어져야 뭐 이러는데 결국은 여기가 4천만 원이라 얘기죠. 여기가 요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시나 생각보다도 지금 현재 시기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아직은 진입의 명령은 내렸지만요. 아직 진입했다는 명확한 지금 확인은 안 됐죠. 진입 명령은 오케이 됐고요. 그러나 진입 확인은 아직 안 됐죠. 푸틴이 진입 명령은 오케이. 확인은 아직. 그리고 이게 침공이란 말을 지금 안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제나 있잖아. 이게 결국은 침공이 되겠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침공은 나중에 역사에 침공을 하게 돼 전쟁이 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화유지군을 진입했잖아요. 요때를 역사에 나중에 이게 요 때부터 침공을 역사를 따질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후에 침공이 돼버리고 전쟁 나면요. 실질적으로 요 때부터 따지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요 단계 아직은 모르죠. 이게 침공인지는 모르죠. 모든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파장을 줄이는 거죠. 이제 푸틴이 노리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푸틴이. 그죠? 파장을 줄이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빠지는데, 이제 1, 2, 3 얘기 드렸잖아요. 1, 2, 3.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4,650만 원인데, 어제 얘기 드렸게 되는데, 요 경계를 하면,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죽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내전 상황이라 했잖아요. 내전 상황. 분명히 요래 온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지금 비트 때문에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전쟁 나겠죠. 요 단계인데, 요 단계에 이미 이제 진입을 해버린 거죠. 이 여기가 침공인데, 요 단계에 지금 진입을 했잖아요. 실제로 침공이지만. 이게 이제 침공이란 말을 침공 하나 명령 떨어졌으면 그냥 이리 떨어졌겠죠. 근데 푸틴이 진입해라. 진입. 요런 거다. 그러고 이 진입의 말에 평화유지군이라는 단서를 붙였잖아요. 미국 유엔 대표부가 뭐랬습니까? 평화유지군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도 안 돼. 무슨 평화유지군이냐 이게. 근데 이 말에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진입을 했잖아요. 다들 놀래지만 진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평화유지군을 던져버리니까 떨어지다가 요래 멈추는 거지. 아직까지 모른다. 이게 이제 협상 아닙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협상의 여지가. 푸틴은요, 한 발 들여놨지만요, 애매한 제수치를 취하면서 한 발을 들여놨잖아요. 발을 들여놨지만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협상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고개 내밀고요, 한 발 내밀고요, 손 하나 넣어놓고요, 손은 한 발은 뒤에 있고요, 손은 뒤에 있는데요, 발은 하나 들어놓고요, 손도 들어놨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상황에서 푸틴이 고개를 이렇게 빼곡 내밀고요, 숙이고요, 손 하나 딱 들러오고요, 발은 이래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이제 들어오지 마. 이제 나가서 얘기하자. 나가서 얘기하자 하면 힘으로 누르서 밖에 빼든지, 그죠? 미국이 이익에 부합하면 힘으로 밀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얘기하든지, 한 방 때리고 나가자 하든지, 꼴대기 한 대 때리면서 어디 들어오냐고 이 방 여기에, 예? 나가자 이래가 하든지, 아니면 저 나가서 얘기하자 하든지. 그래가 푸틴이 한 대 맞고 형님 한 대 맞다 싶어가 한 방 더 맞을까 싶어 겁이 나서 나가든지, 아니면 바이든이 나가자 야 그러지 말고 하면 푸틴이 듣고 형님 말이 맞다 나갑시다 이래가 나가든지, 이래 하면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죠? 한 발 쑥 들어가 싸우려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뭐든 간에 이런 협상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죠? 한 발 넣고 근데 지금 미국이 아무리 늙은 사자라지만 늙은 사자 아니죠 사실. 패권국이죠. 아직까지 막강한 세계 1위에서 1위가 미국이죠. 2위에서 제가 알기로 7위 10위권까지 진짜 다 합쳐도 미국 국방 예산에 못 미치거든요. 합쳐도 미국 국방 예산보다 안 됩니다. 천조국이라는, 이 천조국이 뭐 말인지 압니까? 이게 천조국이요. 1000억 달러 가깝거든요. 1000억 달러가 아닙니다. 1000억 달러 가까이 국방 예산을 씁니다. 국방 예산을요. 2위에서 10위까지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7위까지인가 하여튼, 이 다 합쳐봐야 미국한테 안 된다 이거죠. 됩니다. 막강하죠. 중국이 모르게 숨겨놓은 거 있을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나온 예산 가지고 따지면요, 국방 예산 따지면요, 그렇습니다. 1대1로 붙으면 러시아 잽이 안 되죠. 지금도요. 그러나 만만치 않죠. 핵무기 많잖아요. 미국보다 많습니다. 나가자 얘가 나가서 뒤로 빠지면 상황은 아주 좋다. 한번 물러나면. 그러나 협상이라 이게 협상. 딱 바이든이 나가자 하면 푸틴이 문득 딱 붙잡고 뭔 얘기냐, 지금 내 동생이 여서 두드려 맞을 파인데, 예? 야 아들끼리 하도록 놔놓자. 누구 동생도 누구 형제들도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내 집 행세하려고 하고 방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한 거 아이가? 좀 자치해서 잘 풀도록 하자. 그러자. 나가서 하면 안 된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들어와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거 합니다. 이제 협상합니다. 푸틴이 한 발 들어내면 뒤로 잘 안 빼지겠죠. 푸틴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해결하려고 있잖아요. 나토가 가입이 돼서 우크라이나 내에 나토군 군병력이 배치가 되고요, 미사일 기지가 배치가 되면 인근에 모스크바가 저기 있는데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안 된다. 내 동생도 다치지만 당장 야드 임마가 내 동생 꺾고 놓으면 내 집도 지금 담벼락도 무너질 파이다. 뭔 짓을 잘 모른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지. 푸틴이 한방 딱 들어가려고. 바이든은 말이야 못 들어오겠지 뭐 하려 하는데, 여차하면 들어와 버리면 바이든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푸틴도 겁나죠. 패권국인데, 군사 강국인데 쉽지 않습니다. 푸틴 얼음장 놔도 야도 상처가 많잖아 지금요. 요 몸 추스려가 지금 들어왔는데, 어깨 뿡뿡하고 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체력적으로 오래 버틸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 체력이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이 고도의 있잖아요, 전략이 있거든요.
보세요. 모스크바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가. 이 발트 삼국이 여기 있고요. 벨라루스는 러시아 편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이 적경지역. 나토군이 요 다 배치된다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 기지하고요. 끔찍 안 합니까? 이 진짜 눈에 불 들어오죠.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예전에요. 쿠바 기지에 러시아가 요 소련이 구소련이죠. 요 미사일 기지 설치한다 할 때 케네디가 3차 대전 불사한다 했던 이유가 아시겠죠? 발 밑에, 예? 미국 바로 밑에 요 미사일 기지 설치한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예? 함대가 이리 오다가 요 미사일 기지 설치할 기로 오다가 지금 악보가 돌아갔잖아요. 오기만 하면 3차 대전 난다고. 정말로 그래 했죠. 선회가 돌아갔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미국 밑에 이게 미사일, 쿠바에 미사일 기지 설치한다는 거 하고,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여기다가 그냥 다, 예? 나토 방위군이 들어오고요.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면 주한미군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 머리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들어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 일으켜도 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뭐 원래 우리 땅이라 하는데 전쟁 일으켜 버리면 야들은 나토군 믿고 주한미군 믿고 이 도발해 보면 소련 러시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나토군도 이거 미군이고 뭐 또 가만히 있습니까? 도와줘야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합병을 이제 되찾으려고 수복하려고 지금 고대하고 있잖아요. 이 세법이 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복잡하다. 그래도 여전히 4,500대에서 이걸 유지가 되어준다는 게 아직까지는 그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1월 17일 이후 조정을 살짝 주고 요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조 바이든이 러시아가 수일 내에 침공한다는 게 실제로 했죠. 이제 이렇게 이 침공입니다. 수일 내에 침공한다고 강력하게 제기했을 때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이후에 이틀 더 그죠? 이렇게 조정했잖아요. 그게 요게 이미 이렇게 하락에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고 우크라이나와 반구 세력 간의 교전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500회 이상 폭발음이 들렸다 하니까 심각한 거죠. 사실은 심각. 현장에서는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모르지.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내전 상황이죠. 내전 상황이 이렇게 치달았고요. 전격 3일 만에 러시아가 진입을 한 거죠. 진입을 한 게 여기 이제 하락률 요겁니다. 요거. 결국 요거죠. 이거는 우크 사태다. 무조건 우크 사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등이 된다. 혹시 어느 시점에 반등이 되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을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빼버리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다 아시겠지만 요거를 빼잖아요. 요거를 순삭시켜 버리면요. 이거를 뺀다면요. 여기서 반등을 줬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려온 일봉상 출하선을 돌파를 해주고요.
원래 일봉상 돌파를 한 이후에 하나, 둘, 3, 4 여기서 매수 들어가다 했잖아요. 부분 분할 매수해서. 자, 여기서 반등을 준 시점이 여기인데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하락 추세가 강하니까. 근데 뚫어줬잖아요. 실제 일봉상 추세선을 뚫어주고도 며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안 사면 언제 사냐 이거죠? 있잖아요. 그죠? 일봉상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반드시 조정을 줄 건데 어디서 주고 조정을 주면 어디서 반등을 할 거냐, 어디서 반등할 것이냐를 봐야 된다 했죠. 그죠?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8분 농선이 여기고 7분 농선이 여기인데, 그래서 7분 농선, 8분 농선에서 반등을 줘서 안착해서 갈 거냐, 7분 농선에서 반등해서 조정 주고 반등해서 안착을 해서 갈 건지를 봐야 되는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 시점이 우리가 매수 시점, 요 시점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요 시점을 우리가 이제 상승으로 이거 봤지만 요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등 시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확인은 여기서 했지만 요게 반등인지 찐 반등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했지만 반등 시점은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조정도 주고요, 조정도 줬고요, 올리다가 웃구사 때문에 떨어졌는데 요거를 순삭시키면,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 버리면 없다 했으면 올라갔겠죠. 근데 요게 생겼단 말입니다. 웃구 사태 때문에. 웃구 사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빠르게 올라가겠죠. 이 빠르게 올라가는 시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원인은 웃구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해서 확인하는 시점을 기다려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올라가서 확인해서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을 원인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하락의 원인이 해결이 되면 반등 시점에 빠르게 우리가 기다려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반등하면 빠르게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해결되면. 왜? 이 하락한 거 원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빠르게 반등 시점에서 원인을 파악이 되면,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됐다, 좋은 말이라도 싹 놓으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요, 이 상황이 길어지면요, 비트대망 여기 상승은 결코 장기 상승률을 보지 않죠. 단기 상승으로 보죠. 왜냐하면 악재가 많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조기 소환할 수 있다고 했죠. 하반기에서 빨리 당겨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적어도 하락 위에 반등은 소재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엔데믹으로 넘기려고 빠르게 지금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죠? FDA나 유럽 안전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인상 실험을 거쳐서 몇 년을 거쳐서 이후에 승인을 내주고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1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됐다 싶으면은 몇 년 안 가고 1년 만에 승인 내주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 지구적으로 너무 지금 어렵다 이거죠. 그게 지금 승인을 내준 이유도 활성화를 시켜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미크론이 상황이 괜찮다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밝혀지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유럽 선진국들이 나섰어.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잠복 기간이, 그러니까
발생을 해서 죽는 기간이 다른 그 있잖아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게 훨씬 빨리 생겨서 빨리 사라지더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이 정도면 오미크론은 발생 시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딱 단축이 되더라. 이만큼 없어지더라. 근데 확진율이요. 확진 확산 속도가 기존은 이 정도면요. 오미크론은 이렇게 높더라 이거죠. 엄청나게 높더라 이게. 상상 초월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높다 이거죠. 확산 확진율이 기존 것보다 변종인데 오미크론이.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증 환자가 이 있잖아 오미크론이 기존보다 훨씬 떨어지더라. 훨씬 정세도 훨씬 약하더라. 정세는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이만큼 많으면 오미크론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정세도 뭐 감기 정도 비슷하더라.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남쪽 기존 거는 나아도 후유증이 심한데 오미크론은 그 정도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진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난리 났는데 확 줄더라 이거죠. 이거를 알고 유럽에는 이제 남아프리카가 유럽보다 한 달 먼저 빨랐죠. 이걸 보고는 유럽에서는 빠르게 지금 이거를 태세 전환을 한 거죠. 1월 달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미 선제 조치를 한 거죠. 1월 달부터 마스크 벗는 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틀리죠. 이 나라는 이제 개인 자유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3차 부스터샷을 유럽에서 대부분 70% 이상 맞췄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마스크 벗고, 그죠? 죽을 놈 죽어라 이거죠. 개인 자유니까 마스크 벗으려면 벗으라 이거죠. 벗을 놈 벗고 걸리면 죽으면 죽어라 이거죠. 이 정부에서 차원에서도 영국 총리가 그랬죠. 덴마크가 그랬죠. 핀란드 총리가 그랬죠. 아이슬란드 다 그랬죠. 총리들이 나와서 얘기 다 성명 발표했죠. 그래서 3월이 가기 전에 엔데믹으로 전환을 한다 했고요. WHO에서는 너무 앞선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선포를 했죠. 어디서요? 유럽 선진국에서. 한국은 유럽보다 늦죠. 한 달, 두 달.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막 이게 확산되는데 30만 명까지 보죠. 30만 명까지. 그죠? 난리 났죠. 그런데 정점이고요. 떨어진다 이거죠. 유럽에서 이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죠.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손 놓기 시작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놓고 있죠. 왜 선진국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옛날같이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으면 정부 통제에 잘 따라오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으라고 유럽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저는 그런 생각에 한기약처럼 약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약이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때 마스크 벗으려나? 그때까지는 마스크 벗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하는데요. 모르죠. 이런 요 사항을 유럽에서 3월이 가기 전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장 반영이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가 3월이죠. 3월. 여기가 3월이에요. 여기가 3월 여기가 3월 1일이죠. 오기 전에 요때 아마 요때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얘기를 드렸죠. 20일 전후로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 언저리에서 아마 시장 방영이 되고 해서 상황이 빠르게 좋아질 거다. 근데 딱 맞았어요. 그죠? 딱 맞았어. 올려줘서요, 조정 주고요, 올리를. 이게 신기하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요때 단서를 달았죠. 방송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전부 다 날짜별 다 됐으니까. 단서가 뭐였냐면 미중이 제일 문제였죠. 미중 패권 문제가요. 그죠? 전쟁 나면 뭐 러시아는 저쪽 밖이었죠. 아직까지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 미중 패권의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중국이 아직까지 맞으려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중국은요. 중국은 미국을 바라볼 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너무 커버렸습니다. 미국의 총합에요 70%를 넘긴 나라 이 지구상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총합의 70%가 육박하죠. 실제로 더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30%를 나눈 나라는 지구적으로 중국 빼고는 없습니다. 일본이 30%를 27% 정도 됐죠. 30%를 넘기려다가 한 방에 날아갔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20년 한 게 지금 30년 됐죠. 근데 중국이요, 미국의 이익에 의해서 잘못 키워줬죠. 손을 대려 했는데 못 댔죠. 그냥 놓쳤죠. 그래서 지금 70%에 육박을 하죠. 군사력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는 현재보다도 한 1.5배 더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근데 중국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보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미국에 그 육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합니다. 군사력을 지금 막강하게 키우고 있죠. 그냥 공장에서 찍듯이 지금 막 배도 찍고요, 뭐 성능이 좋은 일 많이 하지만 막 전차도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죠.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을 떼놓으라고 어신 얘기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중국이요, 중국이 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베이징 올림픽 기간으로 해서요, 미국하고 잘 타협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당시 조건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2월 중에 전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올림픽 기간으로 인해서 화해 무드로 해서 1년 뒤에 뭐 전쟁을 하든지 간에 이번에 넘겨버리면 상승력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요 당시 금리도 이미 선반영이 다 돼버렸고, 금리가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금리가요 변수라고 이제까지 해오다가요 1월달부터요 상수라고 이렇게 오갔습니다. 상수. 이미 시장이 반영이 다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측. 연준에서 하는 얘기 이미 작년부터 예측이 됐다가 연준에서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 이거죠. 앞으로 나올 것도 얘기를 다 들어서 나와버렸다. 그래서 변수가 상수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이 길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큰데, 이거는 장기로 보고요, 그럼 단기 상승은 충분히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뭐 경제 대공황이니 어쩐지 지금 경제학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제를 어느 정도 읽혀서 체력 단련을 시켜야 이걸 맞아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큰일 난다 이거죠. 이 문제거든. 이 문제.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해방을 놓고 있는 거죠, 이거. 그죠? 해방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요 놈이요,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와 뭐 협상 잘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크 사태가 해결이 되면,
올라갈 건데 못 올라가 내려왔잖아요. 그런 이제 정말로 장기의 저기 양쪽 긴 쪽에 리스크가 를 빼놓고는 어지간한 거는 다 지금 이제 해소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변종 있잖아요. 오미크론 변종 얘기가 지금 아직 없거든요. 없잖아요. 벌써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순풍 다 할 수 있는 거죠. 악재는 이미 반영이 돼 있고 후크 사태도 해결이 되면 단계 상승으로서는 큰 소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시점을 우리가 잘 보자, 기다려보자. 떨어져서 올라가서 이러기보다 빨리 정리해서 바닥 빨 치면은 후다닥 좀이라도 요만큼이 여기서 요만큼 손에 덜 보지만 또 올리면 그만큼 더 또 효과가 2배의 효과가 날 수 있죠.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바닥을 예측이 가능하면 그리고 소재의 원인이 하락이든 상승의 원인을 예측이 되면 확인이 되면 빠른 판단은 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 비트 대망 지금 최근에 계속 이런 얘기 들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편하게 판단하는데 여러분들 판단하게끔 이 얘기입니다. 가고 난 뒤 얘기할 후회한들 소용없다. 후회한들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할게요. 목이 아픕니다 여러분. 강복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나요? 어제 안 오셨던 것 같은데. 김강형님 반갑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뭐 괜찮네요. 아까는 좀 영 불안하던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왜 이러지? 맛이 나갔나?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저런 이제 좀 얘기도 좀 드리고 했는데요. 이제 현재 지금 상황을 또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되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 차트를 항상 이제 공부를 여러분한테 강조하는데 보시면요, 이게 항상 느낍니다. 우리가 피터 대망 이 차트를 지지장선을 끌 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하죠. 이게 전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지지저항선, 추세선들을 다 이 거래량과 연계를 해서 지금 걷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요 날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2일 여기는 이제 1월 22일이 아니죠. 여기가 2월달이죠. 2월 3일 2월 3일이죠. 여기가 보면 현재 요 찍고 올라간 게 아까 2월 3일 이후에서 요 순삭을 했댔잖아요. 그죠? 올려준 거를 우크 사태 때문에 요 우크 사태죠. 여기 우크 사태로 해서 다 개안했다. 요거요. 그죠? 근데 요 보면 딱 여기 2월 3일 요 날짜 그죠? 딱 아직 걸치고 여기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분명히 충격을 흡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충격 떨어지고 이것도 보시면요
떨어지고 우상향 추세선, 바닥에서 올라오는 우상향 추세선. 여기는 그렇다 치고요. 출렁하고, 그죠? 또다시 여기 출렁, 이렇게 떨어지죠. 지지저항선, 지지저항선. 바닥에서 올라오는 우상향 추세선. 그죠? 떨어지고 있죠. 바닥에서 내려오는 일봉상 하락 추세선. 요 언저리에 지금 걸려 있죠. 여기, 그죠? 여기 때가 여기죠, 여기. 그죠? 다 서로가 맞물려 있다. 그런 거. 그러나, 떨어지겠죠. 출렁, 떨어지겠죠, 또. 그럴 것이다. 드리고요. 그래서 3월을 전후로 해서 봄바람이 불어줄지 2월 전후로 해서 좀 기대를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적어도 4,500을 밑으로 떨어질 것인지 푸틴이 조금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충분히 내전 상황을 만들어서 하락 내전 상황을 충분히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세계 경제 지수는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어딘 조기 소환도 하는 이유도 푸틴이 한 발짝을 충분히 요 기간을 활용을 하는데 요때 쓸 거를 미리 땡겼었다 이거죠. 그죠? 비트 대망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진입을 요때를 침공으로 보면 침공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소환을 해서 진입이란 말로 소환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 미국하고 러시아랑 협상을 조기 해결을 볼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언정 그거는 모르겠으나 하락이 어디까지인지 4천에서 언저리에서 해결을 볼 건지 뭐 밑으로 더 떨어질 건지 더 떨어질 건지를 보자. 우크 사태가 그렇게 현재 잘 해결되면 크지는 않다. 드리고요. 정말로 심각하게 터져버리면 클 수 있죠. 피터 대망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충분히 발생한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락의 범위가요. 하락의 범위가 여기에 하락의 범위가요. 요 수준도 아니고요. 요 수준도 아닐 수 있다. 잘못하면 요 수준이나요. 요 수준이 아니라 떨어질 수 있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말한 그 하락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진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락의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떨어져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10,000 수준 또 가능하겠죠. 여기 이 언저리가 얼추 보면은 원화로 2천만 원대인데 2천인데요. $10,000선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10,000선까지도 여기가 한 $10,000 수준 되죠. $10,000 수준 떨어져서 우리가 여기를 바닥으로 보는데요. 추락해서 올라갈 수 있다.
지하로 내려와서 올려서 바닥으로 해서 채로 출발할 수 있다. 채 출발점은요, 비트 대망 생각하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올리면 떨어져서 올릴 때 여기 바닥, 여기가 스타트점입니다. 스타트점. 새로운 뉴 스타트점. 뉴 스타트점. 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안 와야 되겠죠. 이제 비트 대망은 뭐 지나서 얘기지만 항상 이제 우리 영상에 오래 많이 담아놨는데 여기서 입 벌리고 항상 있다 그랬죠. 여기서 100번 양보해서 3,500까지는 생각을 이제 했죠. 100번 양보해서요. 이제 우크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크 사태가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조기 해결이 최근 요 며칠 내로 수일 내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항상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항상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손실이 크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는 또치 개찌입니다. 이 상황에 흑자 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요 바닥에 가지고 있던 분들 아니면요. 우리 닝징님이 이제 제가 잘 아는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인터넷상에서 톡방에서 이제 알아서 했는데 이 닝징님은 지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 워낙 바닥에 샀고요. 일부 파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추매도 들어가서 평단가 처음에는 소액으로 들어갔거든요. 평단가를 이제 올리면서 맞추다 보니까 아마 좀 올라와 있는데, 요 당시에 샀을 때만큼의 하면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한 몇백 프로 돼야 되는데, 평단을 조정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분 말고요. 대부분 이제 손실 분들이 많죠. 손실 분들이요. 이 비트 대망조차도 손실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추가 매수해서 평당 조정하고요. 단타를 쳐서 평단을 낮추고 사고 팔고 해서 평단 낮추고 조금 플러스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렸지만, 요래 떨어진 요 날이죠. 어때 했죠? 이때 언제 있나요? 그래서 충분히 좀 낮추고 지금 나눠놓고 있죠. 더 떨어지는 거 예상을 하고 이제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떨어뜨리고 평단 낮추기 작업을 하겠겠죠. 그죠? 평단을 떨어뜨리고 금액을 집어넣고 바닥을 다시 올라가겠다.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손실이죠. 손실 크지는 않죠. 전체 시더의 한 10%도 안 되죠. 여기 담가놓고 있죠. 있는데 또 평단 작업을 좀 했죠. 해서 몇 프로 안 됩니다. 손실은 많이 안 됩니다. 떨어질 때 매수할 때요. 내가 얼마나 가진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수할 때 매도할 시점을 그죠? 손절할 시점을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했고요. 이거를 생각하고 진입을 하셔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진입하실 때는 올라간다 생각하지만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대응을 가지고 진입을 하시라 했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 했죠. 올라가도 분할 매수, 내려가도 분할 매수 하시라. 그래서 확실히 올라가면 확실히 이 신호 받고 확실하게 신호 지켜지면 그때서 하시라. 그래서 요 가격 평단 나눠서 여기가 내 가격이면 요 때가 나의 저점이 돼서 올라간다. 떨어지면 그죠? 추가 매수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반등하는 시점을 기다려서 그죠? 확실한 신호 받고 떨어지면 그때 사서 평단을 떨어뜨려서 치면 요때 가격이 나의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떨어질 때는요, 어느 정도 선에서 떨어지면 결단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결단도요. 결단은 필요하다. 이 결단도요, 그냥 결단이 아니죠.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을. 지금 팔았을 때 우리가 항상 매도할 때 지지저항 구간, 올라가면 어디서 저항을 받아서 돌파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떨어지면 어디서 지지를 받고 올릴 것인지, 떨어지면 어디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어디인지를 알고 항상 전후 좌우 대응을 다 얘기를 드리죠. 이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 결단을 할 때는 마지노선 최도 어디까지 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요. 어느 선에서 올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디서 떨어지면요, 어떻게 대응을 해서요, 올렸을 때, 현재 내가 이 매도를 했을 때 현재 시점에 올라오면 내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예상을 하고요. 이걸 해야 매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여기서 팔면은, 예를 들어 50% 손실이면 이 50% 아까워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거야. 잃어버린 50%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50% 시드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금 팔면은요, 내려가서 입 벌리고 있다가 사면 원위치 요때 팔았던 시점이 올라오면 내 시드가 얼마만큼 회복이 되고요, 조만간 어디에서 된다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안 팔잖아요. 바닥 떨어지면요, 다시 요 위치 왔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 50%고요. 원래 산 위치에 가야 100%면 이 세월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이 생각을 안 하면, 여기서부터 판단 못 하면요, 이거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닝징님이 여기 바닥에 안 샀었으면 지금 거의 안 팔고 있거든요. 여기서 샀다 하면 이거 저 미친 짓 아니고 환장하는 거죠. 바닥에 샀으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냥 지나치게 내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바닥에 사면은요, 팔든지 말든지 나누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하게 마이너스 50% 놔도요, 나머지 50%를 가지고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어디 지점을 우리가 반등 시점을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찍고 올라가면 여기서 샀다, 반등하면 여기서 샀다,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 경우, 여기 왔을 때에 내가 원금 여기서 팔면 원금 회복이 얼마나 되는지, 봤을 때 얼마나 하는지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100%에서 50%, 100%, 50% 여기서 반등했는데 50% 남았을 때 팔았어요. 요 50% 가지고 있어서 요 50%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 몇 프로 됩니까? 75%가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제로 됐다가요, 다시 50% 올라오지만 여기서 50%일 때 팔아서 여기서 50% 샀으니까 올라오니까 75%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 50%잖아요. 50% 마이너스 됐지만 50%에서 100% 가면 50에서 다시 100으로 가는 거는 상승률이 100%가 돼야지, 그죠? 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50%가 50%이지만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 50% 마이너스니까 50만 원 됐지만 50%에 100%는 100만 원 아닙니까? 75%에 100만 원 하면 여기 올라 원위치 오면은 150만 원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원위치 왔을 때 나는 50% 먹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 안 하시고요. 자꾸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마냥 진짜 아까워서 못 팔고. 차트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 공부, 여러분. 반드시 지지저항 구간을 어디서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여기서 11월 9일부터 8,270만원에서 내려올 때부터 매 순간 상승의 여지를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우리가요. 끊임없이 하락세가 강하다. 하락세가 강하다. 그러나 조정이 길면 상승의 여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조정이 길면 상승의 여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상승 못했고요, 내려가고, 요때 상승 못했고 내려가고, 요때 상승 못하다가 떨어지고, 요때 상승 못해서 떨어졌죠. 요때 상승을 못한 게 아니라 올렸죠. 하락세가 강하나 조정을 주면 상승의 여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지켜봐.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봐. 그냥 여타 유튜브에서 올라간다 믿어라 이거는 거 없죠. 이런 거 믿지 말았죠. 우리는 차트만 믿어요. 차트만. 지지저항선을 반드시 살피고요. 거래량을 반드시 살피고 추세선을 그어서 어디로 갈지를 반드시 우리가 방향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갑니다. 1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 존버가 답이다. 이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비트 대망 하는 말 이런 거죠. 하락 기간에 존버가 답이라 하면 미 X입니다. 이거 하락세 이거 참 큰일 납니다. 상승세 존버는요 답입니다. 상승할 때 요 샀잖아. 모르고 요 샀어. 올라갈 것 같아가. 뚝 떨어졌어. 무서워서 팔았어. 따라가. 근데 요때 또 뭐 사? 사면 좋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겁나. 근데 올라가거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또 사. 그럼 벌어. 괜찮아. 뚝 떨어져. 또 팔고. 추격 매수라. 사고, 팔고. 올라가면 또 사고. 이래들. 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사면 내려가고요. 팔면 내려가고.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가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최근에 항상 얘기 드리지만 상승장에도
조정이 항상 있습니다.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조정이 있듯이 상승장에도 항상 조정이 있다. 이 왜 있느냐? 여러분들 돈 다 뺏어 먹으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요. 올라가면 균등하게 누구나 다 공평하게 했잖아요. 돈 나눠 먹게 하면 되는데, 이 세력들은요, 이 세력이라는 게 여러분 뭐 거창한 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미라고 칭하고, 거대한 조직은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세력으로 보자면 이 장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돈하고 나눠 먹기 안 합니다. 여러분 주머니 따들고 가려 하죠. 항상 제가 이야기하라고 이 판 위에 이 거대한 돈이 있는데요. 세력들 돈은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돈은요, 완전히 점입니다, 점. 이 모인 게요, 이렇게 판 위에 이만한 돈을 형성하고요, 거대 세력들은 요만큼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돈이죠. 이 판땡이 위에, 판 위에, 땅속에서 올라와서 샘물처럼 이렇게 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돈입니다, 이게 다. 이 돈을요, 이 세력들이 다 두고 갈라지 나눠 먹지 절대 안 한다, 이거죠. 흔드는 거죠, 이게 흔드는 거. 교묘하게 흔듭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심리를 하잖아요, 심리. 그죠? 상승장에요. 말은 여러분들 많아지만 80%가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정말 돈 버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물며 하락장에는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락장을 잘 타야 되고요. 상승장에 당연히 잘 타요. 상승장에는요, 존버일 수는 있습니다. 하락장은 존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락장에 사람들 존버라 그랬죠. 존버라. 기다려라, 믿어라. 2017년, 18년도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가상화폐 시장에 말을 하지 마라. 이 시대를 겪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라고. 예전에 이 당시에 돈 벌고요, 이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은요, 그 험난했던 시절을 우리는 다 겪어왔다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이 당시에 존버가 답이라고 구구장창 외쳤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 요때 사신 분들요, 올라가다가요, 떨어지잖아요. 팔지 마라, 존버가 답이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요, 엄청났죠? 구독 숫자 수가 엄청나죠? 멘탈 잡으러 오라고 막 그러죠. 구독, 그리 얘기하죠. 떨어졌다, 실은 올라가거든. 그거 봐라, 올라가잖아. 팔아서 뭐 의할 뻔했노. 존버가 답이다. 믿는 거죠. 또 사. 또 떨어져. 존버가 답이다. 근데 이게 상승장이잖아. 떨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라갈 줄 아는 거지. 올렸다가 여기가 주요 목 구간이죠. 비트코인 역사상 아주 중요한 구간, 여기 주요 목이랍니다. 포인트. 네? 여기가 얼마냐? 약 7,200만원대입니다. 여기가 쫙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구간이죠.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상승 전환을 해서 바닥으로 내리친 날이죠. 그 날이. 요때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주 중요하죠, 당연히. 요때 사신 분들은
요 세월을 기다려온 거죠. 일부 파셨을 거고요. 올렸다가 또 떨어졌겠죠.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요때 사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뒤집어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환상 구간입니다. 환상 구간. 여기가 환상 구간이랍니다. 환상. 요때를 뭐라고 하냐면, 요 당시를요, 개발자, 초기 투자자라는 여기를, 요 구간을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 하냐면, 여기를 기관 투자자라는 여기를, 요 구간을요. 기관이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똑바로 얘기할게요. 그냥. 개발. 가상화폐를 예를 듭니다. 개발, 그 다음에, RCO. 초기 투자자들. 여기 초기 투자. 그 다음에 여기 기관. 이때가요. 그 다음에 투자자 1. 여기가 투자 2. 투자, 여기가 3. 그러니까 요 당시 투자 2, 투자 1, 뭐 투자 4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투자 1이요. 예를 들어서요. 그냥 쉽게 얘기 드릴게요. 동네에 이발사 하면 좀 덜 재밌고, 미용실 아주머니,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이 요때 알은 거야. 그래, 돈을 좀 벌었어. 미용실에 오는 새댁들, 아줌마들 꽤 있을 거 아니야. 얘기를 한 거죠. 안심 많이 해. 10명 중에 한두 명은 너무너무 친하니까 내 말 듣고 해봐라 해서 돈 이만큼 벌었어. 거의 벌었거든. 그래가 뭐 소액 투자했어. 돈 벌었거든. 다음 미용 파마하러 오는데 이 아줌마 돈 벌었다니 다른 아줌마 또 혹해. 그게 투자 2야. 투자 2. 그 다음 아줌마가 또 와. 미용하기 또 뭐 다 벌었다고 소문이 자자한 거라. 그때 투자하는 거지. 요 당시 되면요, 미용실 뿐만 아니고요, 전국의 방송을 다 타고 뉴스도 나오고요, 가상화폐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럼 집에 가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누구 집 돈을 가상화폐 돈 벌었더니 어쩌니, 설 나도 투자할까 이렇게 합니다. 요 당시가요. 적어도요, 투자 1 정도까지는 돈 법니다. 투자 2도 되고 그렇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요, 투자 2나 투자 3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방송에서 유튜버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번들, 수백 프로가 아니라 수천 프로, 수만 프로 번 거를 이게 방송에 나옵니다. 팔아먹고, CEO도 일론 머스크도 요때 들어왔습니다. 요때 들어왔죠. 요때. 그러니까 보세요. 비트 대망 항상 하는 말, 요때 사서 요때 팔고요, 요때 사서 팔아먹고, 어디서 사야 됩니까? 요서 살까요? 항상 요 당시 제가 얘기했죠. 요서 팔았는데 저는 내려간다 항상 얘기했으니, 그는 항상 올라간다 바라보고 있었지만 얘기를 드리죠. 요서 살까요? 얘기를 드리죠. 항상 묻죠. 요 당시 얘기 드리죠. 요서 팔았는데 요서 살까요? 그러죠. 요때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팔았는데 여기서
여기서 살까요? 팔아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살까요? 그랬죠. 여기도 그랬고요. 결론을 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요때 분위기 이상해서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비트 대박 핵심은 이겁니다. 요때 샀는데 팔고요. 요때 샀는데 팔았는데 똑같은 가격이면 여기서 사서 올리는 게 안 나왔냐 이거죠. 그죠? 3, 4번. 근데 시기적으로 2021년하고 2022년은 시대가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2021년은요, 양적 완화에서 돈폭탄이 떨어지는 시대. 그래서 한 해에요, 폭동이 두 번이 일어납니다. 폭등입니다. 폭동이 아니고요. 폭등이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 전문 홍보했고요. 앞으로 이런 시대 안 온다 이게죠. 그리고 암울한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올릴까요? 비트 대망 생각에는 바닥으로 떨어진다에 한 표를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요 당시도 이렇게 떨어져도 하나 예상할 거 없었고, 근데 이렇게 나왔죠. 요 당시 떨어져도 하나 예상할 거 없었습니다. 근데 요 당시는 양적 완화에서 돈폭탄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역사상 이렇게 많이 돈 떨어뜨린 돈 푸는 역사가 없는 무지막지하게 돈을 뿌려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 비트 대망 있잖아요. 실력이 좋아서요. 돈 벌고 팔고 나오고요. 사서 돈 벌고 타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 얘기죠. 요 당시에 아무 정신 없더라도 무시가는데도 요 당시 기회를 얻어서 돈 번 사람 많았습니다. 돈 번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금융업 하시는 분들, 정권 하신 분들, 부동산 하신 분들. 요다 이제 우리나라 전 지구적으로 똑같습니다. 부동산 다 폭등했습니다. 폭등. 뭐 저는 진보 정당이 뭐 대통령에 대해서 폭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가상화폐 하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 얘기죠. 전 지구적으로 폭등이 일어나가지고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요. 요 얘기, 상세한 얘기는 더 뒤에 영상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작년 한 해에 결정타였잖아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KBS가요, 특집 프로그램 2편을 발행해가지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한 것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특히 못 사는 남미나 이런 데서는요, 완전히 지금 작살났습니다. 화폐 가치가요, 휴지보다도 못했습니다. 돈다발을 사들고 가야요, 휴지 한 놀 살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야 엘살바도르가 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하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폭등하고요, 한 번 더 폭등 일으켜서 떨어지고 현재 요 위치에 와 있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가 틀린 게 뭐냐, 또 예전에는 비트코인, 이게 참 복잡합니다. 비트코인이요, 관광기를 거치면서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상승을 하고 갔는데요, 이 당시는요, 가상화폐라는 거는 현실 세계 제도권에는 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웃사이더. 그러나 어느덧 제가 그랬죠. 작년에 요 당시에 많은 투자 정부 은행 들어왔죠.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 규칙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법하고는 아직 2022년도에는요, 가상화폐가 법의 규제하고 연결된 해라고 하죠.
편입이 됐다. 현실 세계에 편입이 되고 있다. 편입. 그래서 세계 정시를 얘기할 때요, 경제를 얘기할 때 항상 가상화폐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얼마고 어떻게 떨어졌고 올라갔고 얘기합니다.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세월에 어느새 우리는 가상화폐가 국민 뼛속으로 못 들어왔죠. 그러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2021년하고 2022년 또 틀리죠. 안전자산으로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얘기가요,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조라는 얘기가 나오다가요, 지금 이제 비동조가 되고요, 안전자산으로 가는 길이 지금 있다라고 하고,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전자산의 척도라고 하잖아요. 안전자산이 안 되더라도 위상이 이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 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어떻게 안전자산으로 간다, 이렇게 위상이 커질 줄 지금 한 10년 뒤에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벌써 지금 해 넘어오자마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빠르겠지. 우리가 지금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 근데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양적 완화부터 해서요, 대공황이 온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과거 10년, 13년 동안요, 13년 동안 엄청나게 돈 풀었는데요,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답니다. 안 좋은 건 아는데 이런 거를 겪어보지를 못해서 양적 완화를 2번이나 지금 시행을 했는데, 돈을 너무너무 많이 풀어가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잖아요. 어느 정도 강도로 이게 있잖아요, 닿을지 모른다.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의 문제가 대두되고요, 달러가 과연 안전자산인가를 지금 물음을 좀 달고 있잖아요. 현실은 지금 당연히 이 달러가요, 역설적으로 안전자산인데 너무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안전자산으로 갈까를 의문을 많이 품고 있죠. 그러면 가상화폐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못 내다보는데,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갔을 때 우리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이 당시에 왔을 때 이 지위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대공황이 오고요, 달러 가치가 완전히 휴지죽주고 베네수엘라나 엘살바도르처럼 휴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대체가 뭔지를 봤었을 때 뭔지. 지금 유수의 기관들이 이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이나 몇몇 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지금 보고요, 움직이고 있죠. 그레이셀케 같은 이런 데는 이미 엄청나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그리 하고 있고요. 하나 둘 늘어가다 보면요, 알 수 없죠. 이거는 앞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요, 달러가 현재로서는 석유 하나로 있는데요, 패권국이고요. 앞으로의 시대는 전기 자동차 시대고요, 그린 에너지 시대고요, 가스 시대고 이렇잖아요. 과연 기축 통화의 유지를 석유로 인해서 되고 있는데, 석유를 결제하는 것을 모두 유일하게 달러로만 거래가 하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기축의 통화의 유지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덕분에 패권국으로서 여전히 유지를 할 수 있었죠. 마구잡이로 막 저거 집에 기계가 있으니까 막 달러를 막 그냥 찍어대도 세계 질서를 유지시키는 초강대국 미국이 이게 우리 동네를 지켜주니까
막 놔놓고 십시일반 나눠서 어? 혼자 저렇게 가지고 놀도록 이 동네만 지켜주면 되니까 어? 동네 형이니까 깡패 형이니까 이 동네를 지켜주니까 그 덕에 그래도 우리 잘 먹고 살잖아 해서 이렇게 해서 마구 찍어 대도 놔놨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찍어 놨다 이거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있잖아요. 작년에 KBS가 2편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거.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제가 한 말보다요, 더 리얼하게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이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늦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 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우리는 너무 늦었다. 우리는 그냥, 예? 진보정당이 너무 일을 못하는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이 떨어뜨린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부동산이 폭발해서 폭등을 했고요. 하다못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임대로 사는 사람이 독일 인구의 70% 이상이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세도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집값이 올라가고요. 임대가 올라가고 이 폭동이 일어나고. 미국은 뭐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임대업자들 이 당시에 신용이 좋았던 시절에 이 사람들이요. 임대업을 우연찮게 해가지고요. 부동산을 나라의 대출을 저금리를 받아서요. 엄청나게 집을 사들이고요. 임대업을 하고요. 기존에 사는 사람들을 이 당시에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돈폭탄 터뜨리는 게 신용 좋은 사람들 주니까 기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조업 하시는 분들, 제조업 회사가 잘 못 되니까 직원들이 퇴출 당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집세를 못 내니까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요, 빼앗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오히려 리모델링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잖아요. 떼돈 버는데 집값을 청정고지로 올려가지고요, 떼돈을 벌었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요, 전 지구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더 심했죠. 그 당시가 이 양적 완화의 시대. 이때도 이런 시대였다. 이때 이렇게 한 해에 2번이나 이렇게 상봉을 실었는데, 상봉을. 이런 시대였다.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비트대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달러를 지위를 있잖아요. 넘보는 세력들이 있죠. 나라들이 있죠. 중국. 그죠? 유로화는 뭐 배제시키고요. 중국이 강력하죠. 디지털 자산이에요. 위안화를 올려놓으려 하죠. 강력합니다. 요번에 베이징 올림픽 때 실행을 했죠. 중국은 2040년이 되면요, 목표가 있죠. 2020년, 2030년, 2040년, 2060년 이래가 있거든요. 2060년인가 40년에는요, 중국 내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요, 디지털 위안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이 시대로 간다는 얘기죠. 유럽도 2026년에요, 발행을 한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범을 하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요. 전 지구적으로 각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러죠. 우리나라도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청년들은요, 젊은 세대들은요, 휴대폰에다가요, 돈은 없어도 휴대폰에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 사용하고 있죠. 이미 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이쪽으로 다 넣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휴대폰 멋진 거 하나 사서요, 이걸로 결제합니다. 근데 중국 위안화 디지털 화폐는요, 어떤지 압니까?
이 이제 법정 이제 이게 뭐냐면 은행을 안 통합니다. 내 돈을요 디지털 화폐를 월급 받으면요 바로 이쪽으로 넣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내 휴대폰에요 페이뱅크로 해서요 기업이랑 연결해서 해가지고요 돈을 은행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체시키잖아요. 은행은 항상 중간에 거치잖아요. 앞으로 이게 아니고요 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은행하고 안 통합니다. 이게 디지털 화폐죠. 이게 이렇게 간다는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으로 하기는 위험하니까 아직까지는 중간 단계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그 이전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시대로 가버리면 나라라는 게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CBDC가 지금 이제 나오죠. CBDC가 이제 나오죠, 이게. 그죠? 그런 시대가 온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은? 미국이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의문이죠, 그러면. 미국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느립니다. 미국은 지금 느리죠. 왜 그럴까요? 미국은 집에 뭐가 있습니까?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잖아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데, 이거 가상화폐로 디지털 자산에 달러 이거, 예?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 해야 되는데 빠르게. 그래야 패권국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구 찍어낼 수가 없거든. 이래 되면. 이 기계가 이거 중고 기계지만, 그냥 찍으면 뭐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미국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딜레마가. 안 찍잖아, 이게 이래 가려고 지금 한 발 내딛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벌써 지금 올림픽 때, 베이징 올림픽 때 이미 지금 시범하고 있죠. 1000명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음은 급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안 따라주는 거죠. 가긴 가는데, 모든 나라들이요, 중국보다 미국이 빨리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기존 질서에서 중국으로 가기 싫어하죠. 중국이 하는 꼴하지 보세요. 누가 이거 중국 거 쓸랍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진짜 중국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섭니다, 여러분. 중국이 미워도요, 그래 됩니다. 미국이 빨리 안 움직이면 된다. 이 얘기 제가 뭐 여러 영상에 담아 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떼놈이라 하지만요, 중국이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해서요, 우리가 비난하지만, 이 세계의 공장으로 돈 벌어들인 걸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중국이요. 짝퉁의 나라라지만요, 짝퉁은 기존 현실의 짝퉁이죠. 미래의 것은, 미래의 먹거리는요, 터커가 엄청납니다. 터커가. 에너지 자원요, 전 세계에 아도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나라에,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 광물의 자원을요, 예? 북한 체제 유지시키는 명목으로요, 거의 100년간, 90년간이죠. 아도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북한을 도와주니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요, 빨갱이니 하니, 도와주면 빨갱이니, 김정일을 좋아하니,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거 못하잖아. 개성공단 요만한 거. 우리 한반도에 38선 위에 개성이가 있잖아. 공단 요만한 거 하나 만들었는데, 난리지기잖아요. 중국은요, 북한의 접경 지역에 공단을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벗어나고 싶죠. 김일성이가 유언으로요, 중국을 믿지 말아 했거든요. 김정일이가 정은이한테 유언이요, 중국을 멀리 하라 했습니다.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중국이 북한을 넘어오려고요. 여기다가 엄청나게 군단을 배치해 놨습니다. 우리가 손쓸 틈도 없이 바로 넘어오려고. 왜? 얘네들이 명분이 있죠. 충분히. 왜? 여기에 너무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고. 우리는 공단 하나, 개성공단 하나, 째면한 거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요. 빨갱이 뭐나 많이 할 때요. 투자 못하게 해가지고. 중국은 여기다가요. 우리나라 광산, 이 광물 자원을 우리나라가 째면한 나라지만 광물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게 북한에 다 있죠. 미래 광물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중국이 아두칩니다. 한반도 뿐인지 압니까?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쪽에 전부 다 1대1로란 명분에서요. 전부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이 엄청나게 손을 뻗쳐놨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미국이 뭐라 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말하면 또박또박 대꾸하고요. 오히려 도발하죠. 도발합니다. 눈 하나 깜짝. 어떤 군사 전문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군사 비용이나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총합에 중국이요 70%를 하는데요 더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있지만 무시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상황이 아까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을 얘기를 드리며 했지만 이제 우리가 안전 자산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가 거기를 가기는 멀고 요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달러의 지위가 현재는 중국이요 1대1로 하면서요 모든 결제를요 동남아나 제3세계 이런 국가들 못 사는 나라에다가요 지원을 해주고요 인프라를 구축해주면서요 그죠? 중국이 위안화로 다 결제해 주잖아요. 위안화로요. 그러면 이 국가의 위안화가 강세해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원하는 건 달러입니다. 근데 위안화로 다 사요. 근데 이 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건 달러입니다. 여전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있죠. 그리고 중국이 하는 꼴아지가 더럽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이미 소나기에 들어와 있다. 우리 기준에서 소나기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모든 사람이 질서를 재편이 되고 하는 걸 바라진 않지만 미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우박이잖아요. 달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가상화폐가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디지털 자산으로서 지위를 있잖아요. 잘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상화폐가 빠르게 안전자산으로 또 가기를 바라야 되겠죠. 이 시기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쁜 놈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빠르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기 전에 단기 상승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를 하려면은 현재의 리스크를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게 리스크 핵이 없어지는지를 유심하게 지켜봐야 된다.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의 하락을 또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이게 언제쯤 이게 걷어지고요 안정화가 될 건지를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떨어질 것을 우리가 예측도 해야 되고요. 당장 오늘 저녁에도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유심하게 우리 지켜보고요. 하락을 하는데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것을 경계해라.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유심하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심하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요. 매일매일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매일매일 봤는데 또 지겹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바닥이라 생각했을 때 이후에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선까지는 우리가 집요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때부터까지는. 그러고 확실히 바닥이라고 느껴지고요. 떨어지지 않고 느껴지고 바닥이랑을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아마 나눠면 됩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나눠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또 우리 돈이 여기 담겨 있는 분들 많잖아요. 비트 대망처럼 정리를 하고 돈을 매수해서 바닥을 내릴 자신이 없으면 힘들잖아. 유심하게 우리가 쳐다보고요. 바닥이 내려오면 반등해서 올라가면 확실히 서면 매수해버리고 눈 감고 자도 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 끊임없이.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자. 그래서 요 시점 왜 하락을 했는지, 요 놈이 하락의 원인이 뭔지, 요리 조정을 줬고요. 요리 하락을 한 게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죠. 이렇게 명확하게 하락한 원인을 명확하게 놓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해소되면 빠르게 대응을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지만 상승을 하면요 모든 이유가 다 나오고요. 하락을 하면요 어떠한 이유도요 몇 달 전에 거다 끄집어내서 이유를 댑니다.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잘 없죠. 그럼 이게 해소되면 빠르게 대응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언제 해소가 될지를 유심하게 지켜보자. 결론이 이 얘기입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하시길 바랍니다.